내가 그 베를린 장벽 어디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팀 헤드윅 앤 잡입니다. 오늘 저의 뮤지컬 헤드윅 리뷰 콘서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는 됐어요, 레이스 앤 제르맨.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뮤지컬 헤드윅은 헤드윅의 옛 애인 토미 노시스의 공연장 근처 작은 바에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와 노래를 하는 극입니다. 극의 시작을 알리는 곡이자 헤드윅의 첫 번째 이야기가 담긴 Tear Me Down은 그램록 사운드로 관객의 흥을 돋구지만 사실은 자신을 베를린 장벽이라고 명명하며 남자와 여자, 위와 아래 그 어느 집단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넘버입니다. 자신에게 덤벼보라고 외치며 자신 앞에 놓인 벽을 뛰어넘고 싶은 열망을 노래하는 곡이자 헤드윅의 호소가 담긴 노래입니다. 헤드윅은 원래 한센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했던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주로 미군 방송을 들으며 성장합니다. 그는 루리드, 이기팝, 데이비드 보이의 영감을 받아 미국에서 락스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해줄 반쪽을 꿈꾸며 말이죠. 담담한 읊조림에서 강한 울림을 주며 노래하는 이 곡은 성별을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헤드윅의 인생은 사랑의 기원으로 회귀하여 자신의 반쪽을 보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여정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여정의 첫 번째 남자인 루터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구미베어의 달콤함은 그에게 여성의 삶을 선택하게 만든 계기가 됩니다. 이때 헤드윅이 들려주는 경쾌한 컨트리풍의 슈가 데디 넘버는 진보된 문명에 속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미국을 상징하는 컨트리 음악으로 한셀과 루터의 만남을 풀어낸 곡입니다. 이후 루터에게 버림받은 한셀은 이방인으로서의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 Angry Inch는 동독을 떠나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로 치룬 성전환 수술이 실패로 돌아서면서 자신에게 남은 끔찍한 결과에 대해 절규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곡이자 헤드윅의 삶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대변하는 곡입니다. 믿었던 루터에게 버림받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헤드윅은 외로움을 여장으로 달랩니다. 그의 여자로서의 소망은 가발로 드러나는데 그에게 가발은 여자도 남자도 아닌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수단입니다. 이후 헤드윅은 베이비시터로 일하면서 두 번째 남자 토미를 만나게 됩니다. 토미는 헤드윅의 노래에 매료되고 헤드윅은 그에게 락을 가르치며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토미는 헤드윅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를 떠납니다. 세월이 흐른 후 헤드윅을 다시 만난 토미 노시스는 토미와 헤드윅을 연결해줬던 노래의 가사를 바꿔 부르며 헤드윅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토미가 부르는 위키드 리틀 타운은 헤드윅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헤드윅에게 전하는 토미의 메시지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헤드윅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고 헤드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며 그의 용서를 구하는 곡입니다. 자신의 반쪽을 찾아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갈구하던 헤드윅에게 그녀가 찾아 헤맬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거짓된 희망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존재를 완전한 하나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이 곡은 결핍을 치유해주는 곡이자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곡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모습과 존재를 받아들이게 된 헤드윅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과 같았던 가발을 벗고 이츠학에게 넘겨줍니다. 헤드윅이 환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듯이 그의 남편 이츠학도 자신의 삶을 찾고 그 삶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그에게도 자유를 선물한 것이죠. 이때 들려주는 미드나잇 레디오는 상처받아 쓰러지고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 음악으로 다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뮤지컬을 보기 전에 공부하고 가는 편은 아니지만 뮤지컬 헤드윅만은 원작 영화를 꼭 한번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뮤지컬 헤드윅은 앞서 시놉시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뮤지컬과는 달리 토크 콘서트 형식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본다면 헤드윅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극의 흐름과 감정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뮤지컬 헤드윅은 모든 넘버를 한국어 버전으로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어서 한 번씩 들어보고 가시면 극을 더 신나게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필모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보지 못한 필모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뮤지컬 배우 조승우였습니다. 그가 뮤지컬을 한다 하면 시야방에서 2층 3층 불문 올타임 솔드아웃이며 티켓팅 참전이 무색해지게 새하얀 눈밭을 볼 때면 뮤지컬 배우 조승우를 본다는 것은 저에겐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6년 만에 예능에 나와 뮤지컬 헤드윅을 홍보하러 나왔을 때 그만 홍보 그만, 안 그래도 없는 내 자리 절대 지켜! 하며 네 비록 조동키는 못 봤지만 조드윅을 본다며 이룰 수 없는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말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2층 한 자리. 무려 조드윅, 유리학, 저의 드림 캐스팅으로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조드윅을 본 소감을 말하자면 무대에서 사리사욕 채우는 조승우 배우님을 본 느낌이랄까요? 이래서 조언니 하는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실 헤드윅이 아닌 다른 극으로 뮤지컬 배우 조승우를 봤다면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잘하네 정도의 감흥이었을 것 같은데 헤드윅을 연기한 조승우는 미친 거 아니야? 못하는 연기가 뭐냐? 조승우 진짜 사랑해, 날 가져. 와! 조승우 연기 천재만재. 여러분, 이 사람이 저의 디 오리진 오브 러브입니다. 대충 이 정도의 감흥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뮤지컬 중에 사리사욕 채우는 조승우라고 느낀 게 배우의 애드리브에 따라 공연 시간도 달라지는 뮤지컬 헤드윅에서 그는 곰이 내려온다를 세상 구수하게 부르는 조명창이었고 마이크로 앵그리 인치를 찰지게 표현하는 노겸인이자 코로나 무서워 버드와이서 등 언어를 가지고 노는 언어유희 장인이었고 너와 결혼까지 생각해서를 세상 절절하게 부르는 조휘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매체에서 보지 못한 조승우 배우의 애드리브를 보고 있자니 저 끼를 표출하고 싶어서 얼마나 근질거렸을까? 헤드윅에서 이때다 싶어 숨겨왔던 나의 끼를 발산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공연 내내 목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허스키함이 더 좋았습니다. 헤드윅 넘버 대부분이 락인데 그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섹시했달까요? 그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샤우팅을 했을 때 제 심장은 퍽발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헤드윅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의 반려인이 될 수 없다면 반려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가 헤드윅을 30년, 31년 할 때까지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덕후로서의 자세이니까요. 이츠학을 연기한 유리아 배우님에 대해 잠깐 말해보자면 배역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츠학도 여장 남자인데 여배우 시킬 거면 헤드윅도 여배우가 해도 되지 않나? 쇼노트 당장 추진해 유드윅. 우리 유리아님 이츠학하기엔 너무 재능 낭비야. 하며 궁시렁대고 있었는데 배우님이 아델의 When We Are Young을 부르는 순간
이츠학이 자유를 찾아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와 부르는 넘버를 듣고는 유리아가 장르이고 역할이다 싶었습니다. 조승우 배우님과의 티키타카도 장난 아니고 보는 내내 좋으면서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헤드윅을 다시 한다면 그때는 이츠학이 아니라 유리아 배우님이 연기하는 헤드윅이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성도 물쇼도 없는 헤드윅이었지만 그래서 또 다른 신선함도 있었던 헤드윅이었습니다. 조언니가 또 보고 싶은데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